누가 저 사람을 이 자리에 앉게 했어요? 지금 당장 자리에서 나가도록 하세요. 도대체 뭘 믿고 여기 앉아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순간 1등석 통로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기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조차 말문을 닫고 그 시선은 모두 한 군복 같은 제복을 입은 승무원과 한 남성 승객에게 쏠렸다. 그 남성의 얼굴은 익숙했지만 동시에 현실감이 떨어질 정도로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바로 축구 스타 손흥민이었다.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흥민이 조용히 물었다. 네, 손님 말씀입니다. 승무원은 목에 걸린 스카프를 매만지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저기가 묻어났다. 다른 분들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자리 이동을 권유드립니 억양이 좀. 다른 승객분들이나 저희 승무원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잖아요. 손흥민은 잠시 눈을 깜빡였다. 억양이요? 제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갑자기 제가 누군지 모르시나요? 제가 이 기내에서 서비스 책임을 맡고 있어요. 제 지시는 곧 항공사의 방침과도 같습니다. 승무원의 말투는 예의가 깃들어 있는 듯 보였지만 그 문장 사이사이에는 깔보는 톤이 배어 있었다. 여긴 매우 특별한 고객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혹시 제 안내를 따르시지 않으면 보안 요원을 부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에 주변 승객 중 몇몇이 속삭였다. 저기, 저분 혹시 손흥민 아니야? 설마 그 손흥민, 아까 이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일이 누군지 모르는 건가? 손흥민은 당혹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저도 표 끊어서 합법적으로 탑승했을 특별 대우를 받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이동하려고 이 비행기를 탄 건데요. 승무원은 콧방귀를 뀌듯이 대꾸했다. 자, 일단 목소리 낮추시고. 해외에서만 활동하셨나? 한국말 발음이 좀 어색하신 것 같네요. 저희는 1등석 손님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그런데 사투리인지 어색한 억양인지 다른 고객분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왔다. 팀장님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저분은 그냥 조용히 계시고 문제가 있는 승객도 아니에요. 그러나 팀장으로 보이는 승무원은 손을 휘저으며 막았다 필요 없다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굳이 안 좋은 상황 만들 필요 없고 본인도 공인이라는 자각이 있으면 대중 앞에서 좀 더 주의 깊게 행동하셔야죠.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인데 왜 저러지? 하는 속닥임이 들려왔고 휴대전화로 영상 찍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들은 승무원의 불쾌한 말투에 불만을 표했다. 에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누구든 승객이면 똑같이 대해야지. 혹시 인종차별 비슷한 거야? 억양을 가지고 저렇게 대하는 건 좀. 그러나 승무원 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흥민을 향해 계속 꼬투리를 잡았다. 혹시 이 방침에 불만 있으세요? 제가 아무나 1등석에 앉지 못하도록 규정에 맞게 안내하는 겁니? 손님이 유명인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어요. 손흥민은 살짝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유명인이라서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표 샀으니까 똑같이 대우해 달라는 겁니? 말투 때문에, 억양 때문에.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준다는 근거가 대체 뭔가요? 승무원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놓지 않았다. 근거요? 저희 기내 매뉴얼에 보면 다른 승객들에게 소음이나 불쾌감을 주는 요소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되어 있습. 손님 억양이 조금 거슬린다는 의견을 제가 아까 몇 분에게서 들었거든요. 혹시 못 들으셨나요? 나가시면서 한번 여쭈어보세. 다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옆자리에 앉은 노년 신사 한 명이 고개를 내저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난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그 앞자리에 있던 젊은 여성도 작게 외쳤다. 저도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 승무원이 너무 과하신 듯. 그러자 승무원 팀장은 그 말이 들렸는지 비꼬듯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지금 분위기 이상해지기 전에 자리를 옮기든지 아예 기내에서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이륙 전에 결정하세요. 누가 기내에서 내려요? 비행이 이미 곧 출발하는데. 손흥민이 황당하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 시점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승객들이 본격적으로 수군대기 시작했다.
이거 완전히 갑질 아니야? 저 사람이 손흥민이라는 것도 모르고, 근데 모른다 해도 저렇게 대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내가 다 창피하네. 한국항공사 이미지가 저렇게 망가진다니. 손흥민은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저는 해외 리그에서 뛰고 한국에 잠시 들르는 길임니 억양이 어색하다는 지적을 받으면 또 고쳐야겠다고 생각은 하죠. 하지만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내리라는 말까지 들어야 합니까? 승무원 팀장은 비꼬는 어투로 대꾸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승객분들 의견이라고. 그러자 근처에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니까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저도 그런 적 없어요 하는 여성도 있었다. 손흥민은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보세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승무원 팀장은 반박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냥 공인 보니까 겉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죠. 속마음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제 권한 안에서 안내하는 겁니 최대한 매뉴얼에 충실한 거예요.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세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자 바로 앞줄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서며 말렸다. 승무원님, 잠깐만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단순히 억양 때문에 그것도 1등석 승객인데 자리를 옮기라니요. 혹시나 안전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승무원 팀장은 단칼에 잘랐다. 손님이 항의하시면 일단 제 지시에 따라주시는 게 좋을 겁니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손흥민이 이를 악물듯이 다물고 있었고 몇몇 승객들은 창가 쪽으로 휴대폰을 살짝 들어 촬영하는 듯 보였다. 그때 다른 승무원 2명이 달려왔다. 그중 한 명은 부드러운 어투로 팀장에게 속삭였다. 팀장님, 조금 진정하시고요. 이미 인터넷에 퍼지면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팀장은 코웃음을 치듯 대답했다.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지휘하고 있고 내가 오라. 여긴 엄연히 내가 책임지는 구역이야. 손흥민은 더는 참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저도 승객이고 제게도 권리가 있습. 제 한국어 억양이 이상하다고 해서 이륙전에 쫓아낼 권한이 과연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내가 설명해야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항공사에서 최고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기내에서는 제 권한이 꽤 크답니다. 결국 힘으로 눌러서 절 쫓아내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주변 승객 한두 명이 두드러지게 자신의 불만을 표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냥 누가 봐도 횡포야. 나중에 큰일 나겠는데 손흥민인데. 하지만 팀장은 여전히 우쭐대며 그 말을 무시했다. 유명인인 거 알겠는데 그게 뭔 상관이죠? 해외에서 뛰니까 발음도 이상하고 여기 적응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뭘 해도 자유지만 다른 승객들 귀에 거슬릴 수 있잖아요. 손흥민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보였지만 곧 숨을 고르며 진정하려 애썼다. 말씀대로 발음이 어색할 수 있어요. 저도 해외 생활이 길어서. 그래도 저는 분명 한국인이고 제 말이 듣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있던 젊은 승객이 휴대폰을 들어 흔들며 큰 목소리로 거들었다. 이거 다 찍혔습.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 전부 녹화할 거예요. 팀장님께서 정말로 내쫓을 생각이면 나중에 이 영상 인터넷에 올려서 판단받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 팀장은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태연한 척했다. 촬영은 불법이에요. 무단 촬영하시면 저희가 고발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특히 이렇게 부당 대우받는 장면을 찍는 건 사람들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젊은 승객이 목소리를 더 높였다. 그러자 근처 다른 사람들도 호응했다. 맞아요. 부당함을 기록하는 건 당연하죠.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이잖아요. 상황이 더 이상 수습되지 않을 만큼 커지자 마침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려왔다. 곧 이륙 준비를 마쳐야 합니 모든 승객께서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내 분위기는 이미 뒤숭숭해져 있었다. 승무원 팀장은 인상을 쓰며 손흥민을 노려봤다. 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로 끝까지 앉아 계실 겁니까? 손흥민은 피식 웃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왜 제가 떠나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팀장은 설득이 먹히지 않자 마지막 카드처럼 외쳤다. 경호원을 부르겠습. 승객이 제 지시를 거부하셨으니 규정상 강제 하차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 규정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정해요. 기내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됨니 분명 승인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주변 승객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그건 너무 억지다. 강제 하차라니 말도 안 된다. 오히려 당신이 기내 안전을 해치고 있잖아요. 한편 더 뒤쪽 좌석에서 손흥민을 알아본 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친구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저 형 축구 진짜 잘하는데? 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지? 그 옆에 앉은 소년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진짜 창피하다. 어른들 무서워. 계속 촬영 중인 승객들도 많아지고 더 이상 단순한 개인 다툼이 아니라는 기류가 감돌았다. 손흥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 팀장 앞에 서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결코 무례하게 굴지 않았습. 그리고 제 억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 계속 저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신다면 저도 공식적으로 항의하겠습니다. 팀장은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공식 항의든 뭐든 마음대로 하시죠. 마침 근처에 있던 부기장이 급히 다가왔다. 팀장님, 지금 이륙 준비가 지연되고 있습. 이 상태로 가면 큰 문제가 생겨요. 손님들 안전이 우선이니 이제는 자리에서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륙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팀장은 부기장에게도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 이 1등석 구역 관리는 제 권한이에요.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그때 또 다른 승무원이 눈짓으로 부기장에게 무언가를 전했다. 이미 회사 쪽에도 연락이 간 것 같습. 높은 분들도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조치가 내려올 겁니다. 부기장은 당황하며 손흥민 쪽으로 다가왔다. 손님, 혹시나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일단 앉아서 안전벨트 착용 부탁드립니. 문제는 저희가 착륙 후에라도 정식으로 해결 절차를 밟겠습니다. 손흥민은 짧게 한숨을 쉬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저도 비행을 미루고 싶진 않아요. 주변 승객들도 입을 모았다. 일단 비행기는 떠야 하니까 네, 착륙 후에 제대로 따집시다. 영상 다 있으니까 증거도 확실해요. 승무원 팀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고 기내는 다시금 어수선하게나마 이륙 준비에 들어갔다.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고 손흥민은 창밖을 쓸쓸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담고 있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륙하자마자 사람들이 다시 소공어리기 시작했다. 잠깐의 안전지시 방송이 끝난 뒤 일부 승객들이 곧바로 이 사태를 두고 의견을 나누었다. 진짜 어이없다. 억양이 불편하다고 자리를 옮기라니. 그런 식이면 외국인 승객이나 해외에서 오래 생활한 교포들은 다 쫓아낼 건가? 내가 알기로는 항공사 매뉴얼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차시키는 규정 없을 텐데. 승객 중 한 사람이 조용히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그는 중년의 남성으로 낮고 진지한 음성으로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입니. 혹시 착륙 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부당 대우가 맞다고 봅니다. 손흥민은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맙습. 사실 전 그냥 편하게 귀국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러자 가까이서 듣고 있던 다른 승객이 물었다. 해외 생활이 길어서 억양이 약간 달라진 건가 보죠? 손흥민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영국 리그에서 오래 뛰었고 유럽 여기저기 대회 다니다 보니 발음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중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억양 차이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죠. 혹시 예전에도 비슷한 일 겪으신 적 있습니까? 해외에서는 가끔 동양인 억양을 놀리는 외국인을 만난 적이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 그것도 같은 한국인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더 당황스럽네요. 그 순간 바로 앞 좌석에서 한 젊은 여성이 몸을 돌려 소공어렸다. 손님, 예전에 기사로 읽었는데 해외 선수 생활하면서 한국어를 점점 잊게 되는 게 고민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손흥민은 눈길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솔직히 가족이나 친구랑 전화할 때는 한국말이 편한데 오랫동안 외국어 환경에 있다 보면 미묘한 억양이 섞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너무 가혹한 처사 같아요. 승무원 팀장은 그들의 대화를 흘끗흘끗 들으며 여전히 인상을 썼지만 더는 직접적인 지적은 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자신의 행동을 촬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항공사 측에 보고가 들어간 상황이니 섣불리 나서기 힘들어 보였다. 시간이 지나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될 무렵 다른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님 많이 불편하셨죠? 팀장님이 좀 과한 면이 있습 저희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눈이 흔들렸다. 괜찮아요. 그냥 제 억양이 이상하다고 무시당하니까 조금 씁쓸하네요. 그 승무원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희 항공사 직원 중에도 해외에서 교육받은 분이 많습. 그런데 팀장님은 전통적인 방식, 특히 한국에서만 오래 근무하셨거든요. 항상 규정과 권한을 강조하시는데 오늘처럼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가는 경우는 저도 처음 봤어요. 근방에 앉은 승객 몇 명이 그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 있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편견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항공사 이미지가 떨어질 텐데 본인은 그걸 모르나 보지. 그러던 와중 기내 안내방송 스피커가 다시 켜지더니 기장이 직접 메시지를 전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 착륙 후 회사 측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 부디 남은 비행 동안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되도록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객들은 비록 답답했지만 일단 사건이 조금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음을 느꼈다. 비행은 비교적 조용히 진행되었고 대다수는 착륙 후에 벌어질 일을 걱정하거나 궁금해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손흥민 역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한참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무사히 착륙했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이 하나둘 하차하는 그 좁은 복도에서 승무원 팀장은 마지막까지도 거만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자, 모두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내리세. 특히 손흥민 씨, 조금 거리를 두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네요. 다른 승객들 불편함을 야기하지 않도록. 그 순간 옆에서 촬영하던 승객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도 이러신다니. 이 영상 게시할게요. 많은 분들이 보셔야 해요. 이게 얼마나 부당한지. 팀장은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옆에 선 다른 승무원이 재빠르게 그의 팔을 잡았다. 제발 그만하세요, 팀장님. 이미 다 끝났잖아요. 탑승교를 통해 나오자마자 공항 직원 몇 명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 안으로 들어가시죠. 저희 항공사 관계자가 미팅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갔고 몇몇은 힘내세요 하고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손흥민은 그저 고개를 숙여 가볍게 인사하며 미팅룸으로 들어갔다. 항공사 측 관계자와 간단히 대화를 나눈 뒤 손흥민과 부기장 그리고 문제의 승무원 팀장도 함께 자리했다. 항공사 관계자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운을 뗐다. 우선 당사 소속 승무원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저희가 미리 파악한 바에 의하면 팀장님이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시면서 생긴 문제로 보이는데 그러자 승무원 팀장이 발끈했다. 저는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임니 유명인이라 해서 예외를 둘 수 없고 억양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고요. 손흥민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민원이라니요? 수많은 승객이 제가 불편을 줬다고 이야기했던가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요. 항공사 관계자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착륙 직전에 여러 승객분들에게 자필로 의견을 받았는데 대다수가 손흥민 선수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적어주셨어요. 팀장은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체면을 지키려 애썼다. 그건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기내 질서를 우선시했을 뿐. 관계자가 부드럽게 중재했다. 일단 팀장님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 혹시나 다른 승객이 불편해하면 1등석에서는 바로 조치하라고 매뉴얼에 적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확인 절차가 미흡했고 손님께 불필요한 모욕감까지 준 건 사실입니다. 손흥민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정말 유감입니.
저는 해외에서 오래 활동하다 보면 한국말 억양이 섞인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그런 이유로 차별받아야 한다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재발 방지 대책과 팀장님의 처우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몇몇 승객도 공식 사과문을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묻기도 했고 변호사라고 밝힌 중년 남성이 손흥민 씨, 이 일로 피해 보상 청구도 가능할 겁니다. 라고 조언했다.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제가 커다란 보상을 받는 것보다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은 여전히 묵묵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관계자가 의아한 듯 물었다. 혹시 구체적으로 항공사나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에 대해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손흥민은 한숨을 내쉰 뒤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단순히 사과나 보상금을 넘어선 시스템적인 변화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억양과 문화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언어나 문화 교육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한참을 듣고 있던 승무원 팀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사죄드립니. 제가 몰상식했네요. 억양이 문제가 될 거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승무원 일을 오래 하면서 특별한 손님들을 우선적으로 응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다른 승객의 불만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아도 일단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이제 와서 사과하신다고 제 기분이 바로 풀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 앞으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이 미안하다는 듯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항공사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 그럼 우리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매뉴얼 개선을 고려해 봐야 하겠군요.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언어 장벽이나 억양 차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혹시 원하시면 조만간 구체적인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뒤 이 사건은 인터넷에 빠르게 퍼졌고 항공사 측은 긴급 사과문을 발표했다. 동시에 일부 승무원들의 편협한 태도를 반성하고 고객 응대 매뉴얼을 재정비하겠다고 선언했다. 항공사 대표가 공개 인터뷰에서 어떤 억양이든 문화적 다양성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손흥민은 공식 SNS를 통해 이런 글을 올렸다. 저는 어떤 개인이 받는 차별이나 불이익이 사라지길 바랍니. 저 역시 해외 생활이 길어졌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사랑하고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 많은 분이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 이번 일을 계기로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손흥민은 한 호텔 행사장에서 항공사와 손잡고 크로스 컬처랭 가칭 언어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다. 특히 억양, 발음,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한 강의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발표 현장에는 항공사 관계자들과 예전 기내에서 손흥민을 응원했던 승객들도 몇몇 초청을 받아 와 있었다. 행사장에서 항공사 대표가 먼저 인사했다. 저희 항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습.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앞으로 승무원들에게도 타 문화 언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우선하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바로 옆에 선 승무원 팀장도 얼굴이 한층 숙연해진 모습이었다. 저 개인의 부족함이 이렇게 큰 파문이 될 줄 몰랐습. 손흥민 선수께 직접 사과드렸고 앞으로는 오히려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다른 승무원들에게도 더 나은 응대를 교육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손흥민은 짧게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저 역시 사람이라 감정적으로 울컥할 때가 있었습. 하지만 제가 꿈꾸는 건 모든 사람이 언어나 억양의 차이 때문에 소외되지 않는 세상입니. 제가 축구 선수로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사회에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 이 프로그램은 저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라 믿어요. 행사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화해와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한편 그날 행사 후에 만난 기자들이 물었다. 혹시 이번 일로 승무원 팀장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답했다. 아니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관대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배우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손흥민과 실랑이를 벌였던 팀장이 조심스레 다가와 진지하게 물었다. 선수님,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을까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누구든 배우고 싶다면 환영합니. 저도 아직까지 언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함께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팀장은 눈가가 촉촉해지며 작게 웃었다. 감사합니. 앞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른 승객들도 존중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다가 하나둘씩 박수를 쳤다. 화해와 협력을 상징하듯 항공사 측은 크로스 컬처링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승무원들에게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억양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특별 세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승객 차별 방지 조항을 강력히 매뉴얼에 포함시켜 재발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행사 이후 언론과 SNS에서는 손흥민의 품격 있는 대처, 그가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 매체는 그 승무원 팀장의 과거 태도와 극적인 변화 과정을 조명하며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른 승무원들을 교육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며칠 후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과거에 손흥민을 조롱했던 승무원 팀장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이가 글을 남겼다. 그분이 진심으로 반성하더군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억양이나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지 않겠다며 결심했다고 해요. 사실 저도 놀라습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일반 대중들은 입을 모아 이 사태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방법을 깨달았다. 어떤 작은 오해나 편견도 대화와 배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억양, 피부색, 문화적 차이, 성별 등으로 편견을 격습, 우리 모두가 조금씩 의식하고 노력한다면 그런 장벽은 분명히 낮아질 거라 믿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조금씩이나마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전파를 타고 퍼지자 인터넷 게시판에는 나도 해외 생활하다 돌아와 억양이 이상하다고 놀림받았는데 공감이 간다. 손흥민의 행동이 진짜 프로답다 큰 인물을 또 한 번 확인했다.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며칠 후 항공사는 다시 한번 공식 발표를 했다. 앞으로 모든 승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1회씩 의무 교육을 진행하겠습 여러 문화권 언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이고 억양이나 배경을 이유로 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사 대표는 이 모든 건 손흥민 선수의 제안 덕분이라며 그 공로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과찬입니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의견을 모아준 결과라고 겸손하게 답했다. 그런 겸손함이 또 한 번 대중의 호응을 얻으며 여러 곳에서 손흥민 효과라는 말이 돌았다. 특히 항공사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 업종에서도 자발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결국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불쾌한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편견을 깨는 긍정적 변화로 마무리된 드문 사례라고 칭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을 접한 많은 이들은 혹시 자신들도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억양이나 배경을 비난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기 시작했다. 행사 뒤 기자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마친 손흥민은 조용히 무대 뒤로 빠져나왔다. 그를 기다리던 어떤 어린 팬이 사인을 받으며 물었다. 형, 저도 영어 억양이 이상하다고 친구들한테 놀림받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억양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널 응원해주는 사람도 많아. 난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 언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이야.
말이 조금 다르면 어때? 너가 말하고 싶은 걸 제대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어린 팬은 환히 웃었다. 네, 고마워요. 그리고 즐겁게 뛰어가려다가 한번 돌아보며 말했다. 다음에 형이 만든 프로그램에도 참여할래요. 손흥민은 좋아, 함께하자 하고 흔쾌히 손을 흔들어 줬다. 뒤이어 승무원 팀장은 행사장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숙연한 목소리로 다시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선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혹시 조언 같은 걸 해주실 수 있나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우선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떤 억양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승객을 세심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 안에서 차이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 그 말씀 명심하겠습. 그리고 저도 크로스컬처랭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석할게요. 잠시 후 행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서서히 자리를 떠났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서로 기쁜 표정으로 이제 바뀌겠지 하고 이야기했고, 언론에서는 일제히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손흥민의 색다른 어시스트라고 칭찬했다. 행사장 바깥으로 나온 손흥민은 시원한 바람을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 관용과 배려는 배워서라도 실천해야 한다는 거야.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번 일로 누군가의 편견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더할 나위 없지. 마침 옆에서 기자 한 명이 그 말을 듣고 다가왔다. 손흥민 선수,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손흥민은 웃음 지으며 담담하게 마이크에 입을 댔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익숙하지 않은 억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건을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 바뀌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멘트가 전해지고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틀 후 SNS에는 나도 크로스컬처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늘어났고, 항공사 측은 기쁘게 공지를 띄웠다. 이번 프로그램은 누구나 신청 가능함니 손흥민 선수와 함께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해보세요. 사람들은 댓글로 멋진 변화다, 반드시 동참하겠다. 오늘부터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대하겠다 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 일은 항공업계, 나아가 다른 서비스 산업에까지 긍정적인 여파를 미쳤다. 결국 이번 사건은 억양을 이유로 손흥민을 배제하려 했던 불공정함에서 출발했지만,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자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다. 팀장 또한 자신의 잘못을 거울 삼아 다른 승무원들을 교육하는데 앞장서기 시작했고, 손흥민의 이름을 딴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으며 점차 확장되고 있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한 진행자가 마무리하듯 말했다. 앞으로 크로스컬처랭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승객이 편안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그리고 억양이나 문화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두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진행자의 말에 승무원 팀장도 화면에 등장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하고 다짐했다. 저도 열심히 배우겠습. 언젠가는 제가 이런 사고를 쳤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후회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어요. 뒤이어 그 영상에서 손흥민이 마지막 인사말을 전했다.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기보다 그것을 발판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혹시 여러분이 억양이나 문화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주세.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면 함께 도와주세.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영상의 마지막 자막이 흘러나왔다.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 크로스컬처랭과 함께. 그리고 바로 화면이 전환되며 다음 영상 예고편이 짧게 재생되었다. 내일은 항공사 내부 교육의 첫날, 손흥민 선수와의 특별 강연 현장을 공개함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또 누군가는 억양이나 문화 차이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다. 그 차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누군가가 의지를 갖고 변화를 이끌면 항공사 하나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도 있음을. 그 시작은 비행기 안에서 날카롭게 터져 나온 승무원의 말 한마디였고, 그것이 결국 손흥민의 결단과 국민들의 지지로 이어져 작은 혁신을 만들어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를 주시하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결심한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다. 억양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 존중은 누군가가 나서서 손을 내밀 때 더 많은 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간다.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손흥민은 이번에도 인간적인 어시스트를 성공해냈고 세상은 조금 더 밝아졌다.